그때에는 영어를 4등급 받아도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를 봐준 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서울대학교를 보고 있는데, 사실 서울대학교는 컨설팅을 오래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서울대를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좋은 점수대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대학에 그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예민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뭔가 엄청 뿌듯함을 느끼는 쪽은 차라리 연고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략법을 잘 찾아서 합격을 시켜주면 이제 기뻐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해도 자기가 잘난 거고, 어떤 통계적인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치하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대를 찍을까 말까, 그냥 서울시립대가 어쨌든 컨설팅 영역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서울시립대 위주로 찍을까 하다가 좀 고민하다가 찍게 됐습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은 그 학원장님들 교육할 때 찍어놨던 게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학원장님 교육 때는 좀 서울대학교 요거 하면서 요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방송 불가. 왜냐면 이렇게 원장님들 교육할 때 이게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본으로 볼 때 이제 편집본을 보니까 좀 컴팩트하고 뭐 10분, 15분 그렇게 걸리고 하는데, 한 학교에 대해서 분석할 때 보통 30분이 좀 넘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뺐습니다. 서울대를 욕한다기보단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준비하는 정식 컨설팅을 받으러 온 학생들 중에서 좀 너무 컨설턴트를 약간 무시한다거나 좀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설팅을 해주라고 좀 강요를 한다던가 갑질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 제가 워낙 많이 겪었어갖고 1년에 꼭 3, 4명씩은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겪는 사람 그 3, 4명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또 그것도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마음이 좀 생겼네요. 네, 서울대는 뭐 국내 최고의 대학, 국내 최고의 국립대,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름을 이제 날리고 있는 대학이죠. 앞으로 좀 더 성장하려면 좀 서울대도 좀 북캠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대가 싫어하겠죠. 자, 답사리가 좀 길었네요. 보시면 지금 전모집 단위, 그러니까 여기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단위가 수능 100으로 들어가고요. 이 체교과만 실기 20%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범대학은 체육교육과뿐만 아니라 전 모집 단위가 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직 적성과 인성 면접을 실시해요. 그렇게 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의과대학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성 인성 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결격 여부 판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과 외 영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합니다. 자,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 보시면 상대 반영 비율이 국어가 100, 그리고 수학이 1.2를 곱해서, 그 다음에 사회과학 직업탐구는 이제 0.8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참고로 문이과에 교차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형을 산출기준 모집 단위에 나형이 쓰더라도 보시면 서울대가 자체 산출한 표준 점수를 반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수능 점수 발표 후에 새로이 파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탐구 영역에서는요,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대신 100분위로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산출된 과목별 표준점수의 합에 0.8을 곱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여기 두 개 과목에다가 합산한 것에 여기는 이제 표준점수가 아니라 국어랑 수학은 표준점수예요. 그런데 탐구는 100분위로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조정값을 줘서 특별히 어떤 과목을 선택한 것만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는 걸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서울대학교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사는, 그리고 또 제2외국어는 독특한 게 그냥 감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3개 과목으로 다 합산한 다음에 영어랑 한국사,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국영어는 감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시면 2등급부터 0.5점 감점이고요. 급간이 0.5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신기한 건 9등급도 4점밖에 마이너스 안 해요. 해서 작년처럼 정말 국어가 어렵고 국어의 표준 점수가 높았던 그때에는 영어를 4등급 받아도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없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 3등급
이게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등급을 맞아도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랑 수학의 반영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죠. 표준 점수를 계산해서 간단하게 합산해보면 이게 약 300%인데 국어에다가 100을 곱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1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해보시면 예를 들어 130이다. 130에 100을 곱하면 이건 130점이고 수학이 140점이다. 그럼 거기에 1.2를 곱하면 한 160 몇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한 300 좀 넘을 거고 또 이걸 두 개 합산했는데 점수가 140이다. 그럼 거기에다가 0.8을 곱해서 더하면은 점수가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점제랑 좀 다르죠. 그래서 서울대는 제가 천점제로 환산을 안 하고 서울대식의 환산을 따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어랑 한국사 감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간단해요. 여기서 나온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를 아까 봤던 것처럼 1, 1.2 그리고 0.8 이렇게 곱해서 영어 영역, 한국사, 제2국어의 감점 점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독특한 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절사 잘라버린다는 거죠. 절사하니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점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사범대학은 교직적성의 인성면접,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는 실기평가 20%, 이과대학은 적성인성면접 전형을 한다라는 거, 면접시간 20분 내외로 굉장히 까다롭게 면접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갔다 온 학생이 정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대요. 교수님들이. 적성인성 전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학생도 있으니까요. 자, 교과의 영역을 보시면 출결은 이제 무단결석 1일 미만이니까 1일부터는 감점이 있다는 얘기죠. 봉사는 총 봉사활동의 40시간 이상 될 것을 요구하니까 요새 이걸 못 지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모집단위에서 수능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생과대학의 의류학과, 국어, 수학, 나 그리고 이제 사과탐을 둘 다 포함하죠. 사과탐의 응시자는 수능 모집 인원의 50% 이내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충원 합격 시에는 수능 응시 형태에 따른 선발 인원 적용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좀 독특한 점이네요. 자, 보시면 미술대학은 수능 성적과 실기 점수를 70과 30으로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원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일반 전형과 기획균형 선발 특별 전형 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인문계열,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사회학과 이렇게 나눠지고요. 인류학과가 지금 없다라는 뜻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만 뽑는다는 거죠.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가 있는데 언론정보학과도 지금 하이픈으로 그어져 있네요. 자,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통계학과도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지구환경학부도 지금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수시 2월 인원이 있다면 여기에 새로 생성이 되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서울대 수시 2월 넘을 사람은 없겠죠. 물리천문학부는 물리학 전공 7명, 천문학 전공 4명, 그 다음에 화학부는 8명, 생명과학부 10명 이런 식입니다. 와, 진짜 조금 뽑네요. 옛날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 입시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뽑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정시를 한 50% 좀 넘게 뽑았었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나 수시로 서울대에 가는 경우가 정말 적은 인원수였죠. 자, 간호대학이 10명, 경영대학이 58명인데 독특한 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특수 교육 대상자에 만약에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서강대 정도만 돼도 미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서강대 미달권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서울대도 지금 가군 위주 선발이고 서강대도 가군 위주 선발이니까 그리고 문의 들어온 것들 중에서 조선해양공학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수시에서는 좀 낮게 나올지라도 정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서울대를 가겠다는 친구들이 여기를 많이 쓰거든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세 개 중에서는 저는 식물생산과학부를 조금 더 작년에 추천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추천할지 좀 고민 중이에요. 아직은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위권 점수들 저한테 들어온 케이스들을 지금 분석해서 추합을 하고 있어요. 자, 사범대학들입니다. 없는 학과들이 있다는 거 꼭 유의하시고요. 윤리교육 같은 경우는 안 뽑죠. 소비자 아동학부도 되게 많이 정식 컨설팅을 통해서 보냈던 학과인데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10명, 7명. 의료학과도 있습니다. 자, 수의대가 없어요 지금. 옛날에 정시로 수의대 보내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까마득할 정도예요. 의예과가 30명입니다. 자, 수의예과는 정시로 뽑지 않는데 의예과는 30명을 정시로 뽑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율전공학부도 일반 전형을 선발하지 않고 여기 이쪽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지금 이렇게 서울대를 봤는데요. 올해는 과연 제가 서울대를 정식 컨설팅 때 도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년 적어지고요. 매년 서울대 나올 점수라면 거의 안 옵니다. 거의 안 오고.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점수대가 3등급, 4등급, 5등급대 학생들인데 여기는 제가 이제 의대를 워낙 수시대 전문을 하다 보니까 의대 수준의 학업 능력 좋은 학생들만 오는 거 아니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시대는 오히려 3등급, 4등급 학생들 그 다음에 5등급까지 많이들 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대한 궁금증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제가 많은 석공 케이스를 배출했던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